자, 손실폭이 클 때 대처 방법을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손실폭 크신 분들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개념을, 자, 개별 종목의 힘으로, 만약에 A라는 기업이라고 할게요. 이 기업의 힘만으로 이게 향후에 치고 올라가겠다 하고 그냥 막 20-30% 되는데 두 손 모아서 기도한다? 절대 안 돼요. 그냥 시간만 버리고 기회비용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때는요, 일단은 제일 뭐가 중요하냐면 종목수 적어야 돼요. 이렇게 그 장이 내용이 깨졌을 때는 종목수 줄이셔야 돼요. 종목수 줄이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일단 수익권인 거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보합 수준인 것도 그냥 일단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약손실인 것도 가급적이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이렇게 일단 현금화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 물린 종목 있죠. 이렇게 세게 물린 20%씩 세게 물린 종목, 이제 이거를 가지고 향후에 총량을 줄여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총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겠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익을 어떻게,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그거는 완전히 잊으셔야 돼요. 이제 수익은 나중 일이에요. 그거는 배부른 소리 하시는 거고, 수익은 안 돼요. 일단 남들처럼 하려면 계좌를 리셋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망가진 종목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치워야 돼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평단 낮추기. 이거 설명 엄청 많이 드렸죠?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수가 지금 만약에 1000이다. 1000짜리에서 먼저 한번 파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가 A라는 종목, A 100주 있다. 그러면 자, 1000 지수대에서 뭐 마이너스 20%다. 그러면 여기서 한 30주 파세요. 그냥 손실이라도 손절 치는 거예요. 마이너스 30주. 그 다음에 그럼 70주 되죠? 그런 다음에 지수가 꺾인다, 꺾여준다, 하방으로. 그러면 한 뭐 900, 예를 들어서 950포인트에서, 그러면 만약 이거를 들고 버텼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한 25%까지 추가되는 거거든요. 요걸 30주는 피해 간 거예요, 일단. 그리고 요때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30주를. 그러면 똑같이 100주거든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평단이 낮아져요. 평단이 낮아져요. 근데 손실은 했겠죠. 마이너스는 냈겠죠, 그죠? 마이너스는 냈습니다. 그러나 일단 평단은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 추가적인 그 5% 추가된 이 마이너스는 피해간 거예요. 이 30주는 가만히 들고 버텼으면 이 마이너스 뿐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가 추가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회피해 갔다, 요 구간을 난 회피했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평단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평단을 낮추려고 팔았는데 30주를 팔았는데 웬걸 지수는 조정인데 내 종목은 올랐네요 하면 그건 미련 갖지 마세요. 뭐 이 종목 엄청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헤어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총량을 줄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미련 갖지 마세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맨날 내리던 종목이 하필 조정 그 타이밍에 하필 딱 올라갔다? 그럼 그냥 내 운명이 아닌 거고, 30주 판 그 현금으로 어차피 다른 거 사시면 돼요. 다른 거 사셔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일단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매매를 잘못했든 종목을 잘못 선정했든 마이너스 20-30% 됐다는 거는 어떤 거든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벌 받을 준비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평단 낮추기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그냥 들고 버틴다? 그 지수 상단에서 그냥 들고 버틴다? 여기서 마이너스 이제 30% 40% 되고 50% 가는 거예요. 이런 대응을 하나도 안 하셨으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가 평단 낮추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이해하세요. 일단 이거 영상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살펴보시면 돼요. 이걸 못하면 안 돼요. 이것도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교체 매매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수가 1000이죠. 종합주가지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정이 보통 오면, 세게 들어오면 한 900, 제가 예상한 건 925포인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 했죠, 그죠? 이러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 까이거든요, 상단 기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진짜 보기도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대부분 한 20-30% 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하고 헤어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그 꼴도 보기 싫은 A를 평소엔 멀쩡했는데 주가지수에 밀려가지고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있죠. 평소에 군침 돌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하고 바꿔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팔고 그 금액만큼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오죠. 그럼 주가지수가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빌빌대던 이 A라는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탄력이 클 거잖아요. 좋았던 종목이니까. 이런 건 금방 회복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한 20-30% 그냥 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손실 봤던 이 손실금을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종목을 좀만 잘 선택하셨으면. 이제 요 개념은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조정은 언제나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내가 이상한 종목을 골랐던 그 잘못된 선택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예요, 조정은. 그래서 교체 매매도 무조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친구나 만약 가족분들 거 계좌 바꿀 때 보통 교체 매매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기다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장이 크게 깨졌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A라는 종목이 있는데 내가 추가 매수는 하기 싫어. 왜? 꼴도 보기 싫어서. 근데 한 마이너스 30%야. 물은 타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탈출시킬까요? 현금은 있어요 하시면 현금을 가지고 조정을 이용해서 신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억울하게 한 10에서 20% 빠진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가운데서 괜찮은 종목들 있죠. 그 종목을 사시는 거예요, 조정 때. 그래서 그 종목이 탄력을 딱 받고 올라가면 보통 그냥 회복만 해도 한 10%에서 15% 그냥 먹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탄력을 더 준다? 그럼 한 20%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정을 잘 잡으면. 여기서 수익 본 만큼 요거를 그냥 손절 치세요. 다신 보지 말자. 너 내가 주식하는 동안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고 그냥 과감하게 손절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인 손절이 아니잖아요. 왜? 여기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퉁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현금이 나오고 여기서도 현금이 나오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 리셋을 만드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현금 보유죠, 그죠? 현금 보유를 해서 단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앞으로 주식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따위 종목과는 절대 만나지 않겠어라는 각오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계좌 리셋 시킬 때 하는 방법이에요, 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고요. 좀 과감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어젠가 엊그제 종목 상담 했잖아요. 한 100여 개? 100개도 넘죠, 그죠? 그 종목들 보면서 느낀 건데 교체 매매 해야 되는 종목들이 90%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기회비용까지 날리면서 괜히 주식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좌 리셋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등산 매매 기본 개념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하는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언제 사야 되냐잖아요, 그죠? 언제 사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언제 사는 건 상관없어요. 많이 하셨던 종목으로 해드릴게요. 안 중요해요, 언제 사는 거는.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첫 번째는. 근데 적게 사셔야 돼요. 제일 문제가 사야 되는 타이밍 잡으셨을 때 엄청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좋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부터 일단 갈려요. 저랑 달라요. 첫 번째 매수는요, 있잖아요, 소량 하시는 거예요. 소량 하시고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튀잖아요. 만약에 그 다음날 바로 튀잖아요. 그럼 파세요, 그냥. 그리고 타점을 다시 잡으세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동전 넣었는데 띠링띠링 해가지고 갑자기 뭐 복권 같은 거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한 판을 준 거예요, 그냥. 그럼 돈을 빼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그냥. 단타. 그냥 바로 단타로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되게 쉬워지시죠? 일단 수익은 먹었어.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파란불이 뜰 때 다시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날 그냥 상승폭에서 그냥 다시 태우세요. 불타기 하지 마시고 수익금 빼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냥. 평단 높여서. 사고 나서 올랐을 때는 다시 시작이니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죠, 그죠? 그럼 소량 다시 들어간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다음날 떨어졌다, 하방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계획대로 추매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다음날 탔는데 또 올렸다? 그럼 또 익절. 또 올렸다? 또 익절. 또 올렸다? 또 익절. 또 올렸다? 또 익절. 이렇게 하시면 내가 산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도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산 다음에 떨어졌다? 추매하시면 돼요. 계획대로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떨어져 주면 내 계획이에요. 상단으로 올려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단타. 그리고 또 사세요. 또 올려준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단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방도 잡을 수 있고 하방도 잡을 수 있어요. 하방 잡을 때는 계획하에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하시죠? 자, 나눌 때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일단 잘 모르시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100주 살 거면 10주 사시고요. 떨어진다? 그럼 10주 추가하세요. 또 떨어진다? 그럼 20주 추가하시고요. 또 떨어졌을 때 40주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평단 낮추는 거거든요. 평단은 낮아지고 보유 수량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낮은 자리에서 보유 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닥을 짚고 올라가면 최대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최대 효율을 내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산 뒤로 최소한 4번 이상 뒤로 밀려줘야 돼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사고 나서 올리기만 바라잖아요. 계속 올리면 언제 추매하실 거예요? 추매 타이밍 안 나와요. 여러분 추매 못해요 그러면. 그잖아요. 그래서 소량 사고 여기 이 지점 오신 분들은 제가 소량밖에 못 사서 너무 아쉬워 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올리면 팔면 돼요. 그리고 다시 사면 되죠. 또 올리면 감사합니다. 또 파세요.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짜잘한 이 국면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때 사신 분들은 평단이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면 완전 바닥 제대로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왔을 때 보유 수량도 다 채웠고 상승폭도 제일 컸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양방향에 대해서 그 상황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그 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죠. 그죠? 뭐 만약에 내가 계속 이렇게 단타밖에 못 치게 얘가 계속 올려주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 지점에선 제가 사지 말라 했죠?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안 보면 돼요. 종목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제가 좋다고 한 종목이 적어도 한 30개 되지 않나요 최근에? 이 중에서 골라서 다른 거 하시면 돼요. 내 운명이 그냥 아닌 거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 잘 나누시는 거 결국은 또 분할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잘 못하시죠 그죠? 분할 매수를 안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개념이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번에 샀잖아요. 한 번에 어느 지점에서 다 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 주지 않으면 난 죽는다예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대응이라는 게 자체가 안 나오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 빚 끌어다가 물타기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물타기랑 추가 매수는 전혀 다릅니다. 개념이. 분할 매수는 내 계획 안에서 하는 거고, 물타기는 했다 물렸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차이는 알려드렸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산업의 성격이라든지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물 타는 시점도 달리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로스 왜 물 안 타냐고 엄청 여쭤보셨는데 다 이게 이 내용이 있어요. 물 타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표 그려드렸죠. 지수대로 하시면 돼요. 지수 어떻게 해드렸죠? 1050 그리고 970 그리고 925 정도거든요. 이거 선물 포지션 제가 보고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정도로 인식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언제 물 타야 되는지 방법조차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자 보세요. 제가 요 하단 970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기준입니다. 970 하단에서 잡으면 당분간은 좀 안전해 보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엊그제 1015고 오늘 제가 못 봤거든요. 여튼 이 지점은 제가 별로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파는 매도 구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매수 구간은 여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925 요 하단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사시면 돼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개념을 여기에다 적용시켜 보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970에 샀다 칠게요. 그러면 처음에 970에 샀어요. 그 지수가 뜨면서 1000으로 가면서 많이 올랐다. 파시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그리고 970 하단으로 한 900 주가지수 950까지 왔다. 그럼 여기에 10주 샀으면 10주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한 940 갔다. 그럼 여기서 한 20주 추가하시고요. 925 금방으로 갔다. 그럼 마지막 40주를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평단은 계속 낮아지면서 수량은 다 채웠죠. 그럼 자동적으로 가장 하단 925 그 하단에서 수량 다 채우고 평단도 낮죠. 그죠?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수 보고 할 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저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자 보세요. 기존의 물량이 10주인데 물렸다. 그럼 10주를 타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기존 물량의 100%를 타주셔야만 평단이 의미있게 떨어지거든요. 두 개 합치면 이제 20주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주를 사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40주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40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있게 통장이 떨어져요. 이것도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아시죠? 처음에 100주 사고 물 탈 때 그 다음에 20주 타고 막 의미 없이 10주 타잖아요. 이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저는 예수금이 별로 없어서 고작 10주밖에 안 되는데 이걸 등산 태워야 되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수익 안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수익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법을 깨는 거예요. 이 자세를 익히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뭐 10만원 가지고 하시면 언젠가 고수되면 이제 1000만원 가지고 1억 가지고 하실 텐데, 수익은 어쨌든 그때 가서 거기에다가 공으로 그냥 곱해서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이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 매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매매 자체가 안 되시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건 의미 없어요. 그냥 이 방법을 내가 감을 익히시는 거예요. 아, 이 작가가 이래서 이때 이래서 10주 사고 그냥 버티라고 했구나. 하단으로 떨어져 주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네. 이거 뭐지? 약간 이 기분을 느끼시라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아쉬워야 돼요. 아씨, 벌써 튀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고수들은. 그러니까 그 정반대의 지금 자세를 완전히 바꿔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거? 평단이 계속 50%씩 낮아지거든요. 방금 비율대로 드리면 10주 사라는 건 꼭 아니고, 만약에 1000주 사실 거면 처음 시작이 100주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예전 영상에 엄청 자세하게 설명 다 돼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꼭 그거 한번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해서 1000포인트 기준으로 채우잖아요. 그럼 1000포인트에서 만약에 우리가 920짜리에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보통 여기서 최소 아무리 못해도 종목이 20%는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그럼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점 드시죠? 근데 이 작가님, 마이너스, 그 종목이 마이너스 20%씩이나 과연 빠질까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과연 빠져줄까요? 라는 의문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져주면 세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튀어주면 아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난 감사할게 라고 하는 거죠. 이 중간에서 튀었다면. 우리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바닥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야 되잖아요. 더 많이 사줘야만 그 바닥에서 그 수량을 다 채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사이 구간에서 한 50에서 튀었다 그러면 내가 다 채우기도 전에 튄 거잖아요. 그럼 아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중간에서 회복이 돼버리면 아쉽다가 돼야 된다고요. 장이 떨어져 주면 무섭다가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서 내가 오늘 제대로 세일 한번 잡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개념이 정반대. 항상 요게 안 되시면 주식시장 하는 내내 그냥 내내 무서우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우리보다 무조건 위라니까요. 우리의 IQ의 항상 100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기려고 합니까? 그냥 애초부터 지고 들어가면 돼요. 이 시장이 무너지는 걸 즐길 수 있는 포지션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끝이에요. 이거를 카지노의 개념에서 마틴이라 하거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있어요. 원래 다 마틴이라고 해요. 마틴 벳이라 하는데 이걸 그대로 주식시장에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중간에 그 낙오되시는 분 없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할 거예요. 너무 빨리 하니까 못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